여러분, 제가 부산 시민들 표를 얻기만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는 균형 발전을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에 성장 발전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지금처럼 서울, 경기, 인천에 이렇게 많이 모이고 끊임없이 밀집하면 과밀 때문에 더 이상 성장 발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려워서 안 됐으니까, 그냥 양심상 좀 미안하니까 배려해 주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국가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책을 만들더라도 지금은 수도권 중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불가피했던 측면이 일부 있어요. 우리가 해방된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인데, 독재를 겪으면서 사실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한정된 재원,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골고루 나누면 흐지부지 되니까 한 곳으로 몰빵을 했어요. 올인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지방 중에서는 전라도는 빼고 경상도에,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는 몇 곳에 아는 대기업에게, 그리고 사람들도 잘 배우고 잘난 몇몇에 특혜를 줬죠.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처음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부가 커지면서 그 몰빵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좀 콩고물, 낙수 이런 걸로 혜택을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국제 기구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몰빵을 해가지고는, 양극화가 심해가지고는, 불평등 격차가 심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지속 성장의 길이 생긴다. 이거를 우리는 포용 성장이라고 부른다. 각국 지도자들이여 우리가 권고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지가 이미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좀 골고루 나누자 그러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저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국가 재정을 배분을 해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인센티브를 주고,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지방에 수도권과 동등하게, 또는 오히려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서 지방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생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산에도, 광주에도, 대전에도, 저기 강원도에도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요? 다 알죠? 누구는 모르더라고 잘.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야 사겠다.
이렇게 정했고 이게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10%도 안 돼요.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국내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반대로 전문인 수사를 하느라고 태양광 관련 업체,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를 혹시 좌파 정권이 해먹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 관련 업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싹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하려면 그 글로벌 기업들이 물어봐요. 앞으로 그러면 10년 후에는 당신은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그때는 80%, 앞으로 15년 후에는 완전 100%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재생에너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잘 안 된답니다. 국내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장기 계획이 없으니까 생산 기반을 생산기지, 즉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어요. 이러니 나라 일자리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재생에너지는 서울에 별로 없어요. 인구에 대비해서. 인구 비례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서남해안입니다. 서남해안은 풍력, 태양광, 그리고 바닷가, 해안가, 얕은 바다, 이게 다 남는 데예요. 여기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하면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것보다 몇 배로 소득이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지능형 전력망만 잘 깔아주면 그냥 시골 가가지고 빈 땅에다가 논뚝길, 밭뚝길, 오솔길, 제방, 마당, 지붕 이런 데다 다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심지어 앞으로는 농사를 짓는 논밭에 위에다가는 태양광을 하고 밑에는 그냥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거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대체하면 화석연료 수입하느라고 연간 200조 원씩 쓰고 있는데 수입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옮길 필요가 없고 최근에 지진도 없고 안전한 대한민국 통신망 발전하고 기술 수준 높은 이 나라가 국제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는 최적의 자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에너지가 없대요. 이런 기업들 다 유치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생산된 지역에서 송전하는 비용을 빼면은 생산지가 더 싸다. 그러니까 생산지에 가까운 곳에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비용을 싸게 공급해주면 기업의 운영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제 혜택도 줘야죠. 서울서 고생하느니 이 지방에 와서 기업하면 세금도 많이 감하든지 아예 면해주든지. 그리고 규제도 대폭 풀어서 지방에서 사업하기 쉽게 해주면 기업들이 오지 말래도 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가 산업 경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긴 안목을 가지고 밀어가야죠. 첨단 기술 산업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한 게 대체 뭡니까? 그냥 방치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억강부약이 아니라 각자 도생으로 뭐 힘없어서 잡아먹히는 거 어떡하나. 그거 원래 자연의 법칙이 시장의 법칙이지. 이렇게 하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많이 추락을 해가지고 아예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예측 경제 성장률이 0%대 0.8%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제가 망쳤고 경제가 망치니 민생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이 맡긴 그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없애고 입법기관 마음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혼자 영원히 독차지하겠다는 이런 비상계엄 내란 행위까지 했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6월 3일은 반드시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손으로 이겨내고 희망 있는 새로운 나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